이걸 태워버려. 당신 그 빌어먹을 가계부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됐어. 1963년 봄, 충청도 작은 마을의 단칸방. 남편 석철이 소주병을 벽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병은 산산조각 났고 값싼 소주가 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공책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깨진 소주병 파편에 베인 상처였습니다.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명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가계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단칸방 1.8평, 이불 두 채뿐인 혼수, 월급 3,840원. 그녀에게 남은 건 이 낡은 공책 하나뿐이었습니다. 석철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거요? 매일 콩나물에 된장찌개에. 다른 사람들은 고기도 먹고 사는데. 명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 묻은 손으로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1963년 3월 1일. 결혼한 날. 남편 월급 3,840원. 방세 800원. 쌀 한 말 300원. 연탄 10장 200원. 잔액 2,540원.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적어온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여보. 명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가계부는 우리의 전쟁입니다. 가난과의 전쟁, 절망과의 전쟁. 저는 이 기록으로 우리 가족을 지킬 겁니다. 당신이 믿든 말든 저는 끝까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석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명희는 가계부를 다시 펼치고 오늘의 지출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소주 한 병 150원 남편 용돈에서, 상처 소독약 50원, 저축 200원. 밤은 깊어갔습니다. 연탄불이 꺼져가는 단칸방에서 명희는 촛불을 켜고 가계부를 썼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가계부가 50년 후 단돈 3,840원에서 시작해 3억 원의 기적을 만들어낼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50년 동안 그녀가 얼마나 처절한 싸움을 해야 할지도. 여러분, 이것은 한 여인이 기록 하나로 절망을 이긴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명희의 50년 전쟁이 시작됩니다. 1장 가난과의 전쟁 시작. 1963년 3월 1일. 결혼식 다음 날 아침. 명희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 석철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단칸방 1.8평.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건 다른 집 벽뿐이었습니다.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방이었습니다. 명희는 부엌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작은 공간에 앉아 낡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30원 주고 산 공책이었습니다. 가난을 기록으로 이기겠다. 그녀는 첫 페이지에 또박또박 썼습니다. 1963년 3월 2일. 남편 월급 3,840원 3월 1일 수령. 방세 800원 매월 1일 납부. 쌀 한 말 300원. 된장 한 근 50원. 소금 20원. 연탄 10장 200원. 파 한 단 10원. 공책 한 권 30원. 지출 합계 1,410원. 잔액 2,430원. 명희는 펜을 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을 2,430원으로 살아야 해. 하루에 81원. 그녀는 계산기도 없이 암산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초등학교 6년이 전부였지만 수학만큼은 자신 있었습니다. 안 돼. 81원으론 부족해. 석철이 담배도 피우고 가끔 술도 마시니까 하루 지출을 70원 아래로 맞춰야 해. 명희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목표 하루 지출 70원이야. 한 달 저축 500원. 그때 석철이 일어났습니다.
벌써 일어났소? 신혼인데 좀 더 자지.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에요. 아침 차려드릴게요. 명희는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쌀 한 마리 300원. 한 달이면 두 말은 먹어야 하니까 600원. 연탄은 하루 두 장씩 쓰면 한 달에 600원. 반찬값이 300원이라고 치면 1,500원. 방세 800원 빼면 2,300원. 남는 돈이 겨우 130원. 명희는 밥을 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더 아껴야 해. 연탄을 하루 두 장이 아니라 한 장 반만 쓰자. 그러면 한 달에 100원은 아낄 수 있어. 3월 15일. 보름이 지났습니다. 명희는 가계부를 펼치고 지난 15일간의 지출을 확인했습니다. 총 지출 980원. 하루 평균 65원. 좋아. 목표보다 5원씩 덜 쓰고 있어. 하지만 그 5원을 아끼기 위해 명희가 한 일은 처절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면 물을 많이 부어 2끼로 늘렸습니다. 아침에 끓인 찌개에 물을 더 부어 저녁에 다시 끓이는 겁니다. 무 한 개를 사면 뿌리는 국에 넣고 무청은 말려서 겨울 반찬으로 만들었습니다. 비누는 손톱만큼씩 깎아 썼습니다. 한 개로 두 달을 쓰겠다는 목표였습니다. 석철의 양말에 구멍이 나면 꿰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더 이상 꿰맬 데가 없을 때까지 꿰맸습니다. 장에 가면 파 뿌리를 주워왔습니다. 장사치들이 버린 파 뿌리를 주워 화분에 심으면 한 달이면 파 한 단이 자랐습니다. 석철이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안 먹소? 밥을 반 공기밖에 안 먹잖소. 전 원래 적게 먹어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명희는 배가 고팠습니다. 하루 두 끼, 반 공기씩만 먹었습니다. 나머지는 석철에게 더 주었습니다. 석철이는 경찰이니까 밖에서 일해. 체력이 필요해. 난 집에만 있으니까 괜찮아. 4월 1일. 한 달이 지나고 석철이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여보, 월급이요. 석철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세었습니다. 3,840원. 고마워요, 여보. 명희는 돈을 받아 즉시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4월 1일 수입. 남편 월급 3,840원. 지난달 잔액 530원. 총액 4,370원. 530원을 모았어. 목표가 500원이었는데 30원이나 더 모았어. 명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석철이 말했습니다. 여보, 저번에 동료가 술 한 잔 사달래서 제가 빚을 졌소. 500원인데. 명희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하오. 다음 달엔 안 그럴게요. 이번만. 명희는 아무 말 없이 가계부에 적었습니다. 4월 1일 지출. 남편 외상가품 500원. 잔액 3,870원. 한 달간 모은 돈이 하루 만에 날아갔습니다. 명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괜찮아. 다시 모으면 돼. 이번 달엔 더 아껴야겠어. 6월.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쌀 한 마리 300원에서 350원이 됐습니다. 연탄은 20원에서 25원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석철의 월급은 여전히 3,840원이었습니다. 명희는 가계부를 펼치고 계산했습니다. 쌀이 50원 올랐으니 한 달에 100원 더 든다. 연탄이 5원씩 올랐으니 한 달에 150원 더. 총 250원이 더 필요해. 250원. 하루로 치면 8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8원이 명희에게는 거대한 숫자였습니다. 하루 지출을 70원에서 62원으로 줄여야 해. 명희는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하루 한 끼만 먹었습니다.
석철이 출근하고 나면 아침을 굶었습니다. 점심도 굶었습니다. 석철이 돌아오는 저녁에만 밥을 먹었습니다. 여보,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her쑥해졌소? 괜찮아요.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명희는 배고파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물을 마시며 배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가계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월 30일. 이번 달 저축 420원. 누적 저축 850원. 조금씩 모이고 있어. 8월.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더위는 견딜만 했습니다. 연탄을 아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석철이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파출소에서 회식이 있어. 500원만 주시오. 회식이요? 동료들이 다 가는데 나만 안 갈 수가 없잖소. 명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500원이면 일주일치 식비야. 하지만 그녀는 돈을 건넸습니다. 다음부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제가 준비해 둘게요. 고맙소, 여보. 석철이 나간 후 명희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8월 15일 지출. 남편 회식비 500원.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었습니다. 이번 주는 하루 50원으로 산다. 9월. 어느 날 명희는 시장에서 채소 장사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아가씨, 오늘 무 싸요. 한 개에 30원. 외상은 안 되나요? 외상? 에이, 아가씨. 내일 주면 되지. 아니에요. 외상은 빚이에요. 죄송합니다. 명희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주머니에는 20원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명희는 가계부를 펼치며 다짐했습니다. 외상은 단 하루도 미루지 않는다. 외상은 빚이고 빚은 가난의 시작이다. 그날 저녁 명희는 파 뿌리로 키운 파로 파전을 부쳤습니다. 밀가루도 아끼기 위해 얇게, 정말 얇게 부쳤습니다. 여보, 오늘 파전이요? 맛있겠소? 석철은 기뻐했습니다. 명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밀가루 한 호비 20원. 이걸로 사흘은 버틸 수 있어. 12월 31일.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명희는 촛불을 켜고 가계부를 정리했습니다. 1963년 결산. 1월 2월 결혼 전. 3월 12월 총수입 38,400원 월급 3,840원 10개월. 총지출 35,200원. 저축 3,200원. 3,200원. 명희는 그 숫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200원. 석철이 한 달 월급의 대부분이야. 10개월 동안 이만큼을 모았어. 하지만 그 3,200원을 모으기 위해 명희는 하루 한 끼를 먹었고 연탄을 아껴 썼고 비누를 손톱만큼씩 깎아 썼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her쑥해졌고 몸무게는 5kg이나 빠졌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시작이야. 가난과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가계부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1964년 목표 저축 5,000원. 반드시 이룬다. 그렇게 명희의 첫 해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1964년 그녀의 인생을 뒤흔들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장 배신의 시작. 1964년 가을. 1964년 봄. 명희는 임신 3개월이었습니다. 여보, 아기가 생겼어요. 명희가 기쁨에 겨워 말했을 때 석철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이요? 우리에게 아기가?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그날 저녁 석철은 처음으로 명희를 안아주었습니다. 고생이 많소, 여보.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 할 텐데.
괜찮아요. 우리 아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명희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가계부를 펼치는 그녀의 손은 떨렸습니다. 아기가 생기면 돈이 더 필요해. 출산비, 기저귀, 분유. 얼마나 들까? 명희는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예상 비용. 병원비 약 3,000원. 산후조리 1,000원. 아기 옷 500원. 기저귀 1,300원. 총 예상 4,800원. 지금 모은 돈이 5,400원. 출산하면 600원밖에 안 남아. 명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모아야 해. 최소한 8,000원은 모아야 아기 낳고도 여유가 있을 거야. 5월. 석철의 월급이 올랐습니다. 여보, 월급이 올랐소. 3,840원에서 5,200원으로. 정말요? 1,360원이나. 명희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1,360원이 더 생겼어. 그럼 이 중에서 800원은 저축하고 300원은 아기 준비금으로 따로 모으고 나머지 260원으로 생활비를 조금 늘리자.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6월 1일. 명희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이장 배신의 시작. 1964년 가을. 1964년 봄. 명희는 임신 3개월이었습니다. 여보, 아기가 생겼어요. 명희가 기쁨에 겨워 말했을 때 석철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이요? 우리에게 아기가?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그날 저녁 석철은 처음으로 명희를 안아주었습니다. 고생이 많소, 여보.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 할 텐데. 괜찮아요. 우리 아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명희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가계부를 펼치는 그녀의 손은 떨렸습니다. 아기가 생기면 돈이 더 필요해. 출산비, 기저귀, 분유. 얼마나 들까? 명희는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예상 비용. 병원비 약 3,000원. 산후조리 1,000원. 아기 옷 500원. 기저귀 1,300원. 총 예상 4,800원. 지금 모은 돈이 5,400원. 출산하면 600원밖에 안 남아. 명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모아야 해. 최소한 8,000원은 모아야 아기 낳고도 여유가 있을 거야. 석철의 월급이 올랐습니다. 여보, 월급이 올랐소. 3,840원에서 5,200원으로. 정말요? 1,360원이나. 명희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1,360원이 더 생겼어. 그럼 이 중에서 800원은 저축하고 300원은 아기 준비금으로 따로 모으고 나머지 260원으로 생활비를 조금 늘리자.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6월 1일. 명희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쌀이 얼마예요? 한 말에 600원이야, 아가씨. 네. 명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쌀 한 마리 3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600원이라니. 왜 이렇게 올랐어요? 물가가 다 올랐지 뭐. 연탄도 올랐어. 한 장에 30원이야. 명희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쌀이 250원 올랐으니 한 달에 500원 더 들어. 연탄이 5원씩 올랐으니 한 달에 150원. 650원이 더 필요해. 월급이 1,360원 올랐지만 물가가 한 달에 650원씩 더 오르면 실질적으로 늘어난 돈은 710원 뿐이었습니다. 명희는 집으로 돌아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6월 물가 인상. 쌀 350원, 600원, 250원 인상. 연탄 25원, 30원, 5원 인상. 된장 50원, 80원, 30원 인상. 파 10원, 15원, 5원 인상. 세상이 왜 이래?
월급은 조금 오르는데 물가는 2배씩 뛰잖아. 명희는 임신 7개월이 됐습니다. 배가 불러오면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빨래를 했습니다. 이웃집 빨래를 받아서 하면 한 달에 500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아가씨, 몸이 불편할 텐데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아주머니. 제가 할 수 있어요. 명희는 웃으며 빨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아기 위해서야. 조금만 더 참자. 그날 저녁 석철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석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명희는 석철의 옷깃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값싼 막걸리 냄새. 그리고 낯선 여자의 분냄새. 당신 어디 갔다 왔어요?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끄러워. 매일 돈 타령해, 가계부 타령해. 남자가 숨이나 쉬자 이거야. 석철이 소리쳤습니다. 명희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몰라. 매일 콩나물에 된장찌개만 먹고 돈 아끼고 또 아껴서 난 숨이 막힌다고. 다른 남자들은 다 고기도 먹고 술도 마시는데 난 매달 500원 용돈으로 뭘 하라는 거야? 석철은 벽에 주먹을 쳤습니다. 명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석철은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명희는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명희는 확신했습니다. 석철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증거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주머니에서 나온 성냥갑, 대동선술집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옷에 묻은 값싼분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석철이 집에 주는 돈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월급에서 1,000원만 더 쓰게 해주시오. 무슨 일이에요? 동료들이랑 회식도 있고, 담뱃값도 올랐고, 명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명희는 돈을 건넸습니다. 석철이 나간 후 그녀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9월 지출. 남편 용돈 및 회식비 1,500원. 가계부에 남편 용돈 500원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나간 돈은 그 3배였습니다. 명희는 펜을 꽉 쥐었습니다. 괜찮아. 나라도 정신 차려야 해. 이 집안은 내가 지킨다. 그날부터 명희는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빨래를 더 받았습니다. 한 달에 500원이던 수입이 800원이 됐습니다. 청소일도 받았습니다. 한 집당 100원. 한 달에 새 집을 하면 300원이었습니다. 임신 8개월의 몸으로 명희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10월 어느 날, 명희는 시장에서 한 여자를 봤습니다. 파출소 근처 선술집 앞에 서 있는 여자. 값싼 분을 바르고 낡은 치마를 입은 여자. 그리고 그 여자 옆에 석철이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 여자가 석철의 팔을 잡았습니다. 석철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순이야. 다음에 또 올게. 명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순이. 순이라고 불렀어. 명희는 시장 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몸을 돌려 골목으로 숨었습니다. 내가 뭘 본 거지? 명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뱃속에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명희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우리 가족을 엄마가 지켜줄게. 그날 저녁 석철이 집에 돌아왔을 때 명희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보.
저녁 드세요. 고맙소. 석철은 멋쩍게 앉았습니다. 명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절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명희는 출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11월 현재 저축액 7,800원. 출산비가 4,800원이니까 3,000원이 남네. 명희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석철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이번 달에 돈이 좀 더 필요하오. 얼마요? 1,500원만. 명희는 석철을 바라봤습니다. 석철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한테 쓸 돈이에요? 명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석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시장에서 봤어요. 당신이 그 여자 팔을 잡고 있는 거. 침묵이 흘렀습니다. 석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저는 지금 당신 아기를 뱃속에 품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다른 여자한테.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여자가 뭐가 좋은데요? 말해봐요. 석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희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가요. 오늘은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석철은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명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배를 안고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 이렇게 악착같이 사는데. 하지만 명희는 가계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내 손으로 더 벌겠다. 남편 없이도 우리 식구는 굶지 않는다.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12월 1일. 명희는 출산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드님이에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을 때 명희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진수야. 우리 진수야. 명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철도 와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석철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기 얼굴 좀 보세요. 명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석철은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들이구려. 고맙소, 여보. 명희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무너지면 안 돼.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명희는 가계부를 정리했습니다. 1964년 결산. 총 수입 62,400원, 월급 9,600원, 명의 품삯 72,000원. 총 지출 68,500원. 저축 3,500원. 총 저축액 11,300원. 명희는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작년보다 300원밖에 못 모았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아기 진수가 울었습니다. 명희는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 진수야. 엄마가 우리 잘 살게 해줄게. 약속할게. 그녀는 가계부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1965년 목표 저축 5,000원. 아이 밥만큼은 굶기지 않는다. 반드시. 명희는 몰랐습니다. 3년 후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삼장 처사들의 죽음. 1967년 여름. 1965년 봄. 진수는 돌이 지났습니다. 엄마, 엄마. 진수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 명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진수야. 엄마야. 엄마. 명희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석철은 순이와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술은 마셨습니다. 집에 주는 돈도 여전히 적었습니다. 명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아이를 지키는 것뿐이야. 하지만 세상은 명희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1966년 가을, 명희는 다시 임신했습니다. 여보, 또 아기가 생겼어요. 석철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고생이 많겠소. 명희는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돈이 더 들겠구나.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더 벌면 돼. 명희는 임신 중에도 빨래와 청소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67년 3월,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은주. 은주가 어떻소? 좋아요. 은주. 명희는 딸을 안았습니다. 진수야, 내 동생이야. 우리 은주. 3살 진수는 동생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기? 응, 아기야. 진수 동생이야. 명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가 둘이 됐어. 돈이 더 필요해. 물가는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쌀 한 마리 700원이 됐습니다. 3년 전 300원이었던 것이 2배 이상 오른 겁니다. 연탄도 30원에서 35원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석철의 월급은 8,500원이었습니다. 3년 전 5,200원에서 겨우 3,300원 오른 것 뿐이었습니다. 명희는 가계부를 펼치고 계산했습니다. 1967년 6월 생활비. 쌀 한 달 2말 1,400원. 연탄 하루 2장, 한 달 60장 2,100원. 반찬 재료 800원. 아기 분유 500원. 기타 300원. 총 필요 금액 5,100원. 석철이 집에 주는 돈이 5,000원. 100원이 모자라. 명희는 이제 자신이 버는 돈으로 생활비를 메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빨래와 청소 일을 늘렸습니다. 한 달에 1,500원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마저도 빠듯했습니다. 아이들만큼은 굶기지 말아야 해. 명희는 결심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진수가 아침부터 보챘습니다. 엄마, 더워. 그래, 더우니? 물 마실래? 명희는 물을 떠다 줬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싫어. 맛없어. 명희는 진수의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진수야, 어디 아파? 엄마. 진수는 축 늘어졌습니다. 명희는 당황했습니다. 열이 너무 높아. 어떡하지? 그녀는 진수를 안고 찬물 수건으로 열을 식혔습니다. 하지만 열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석철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진수가 열이 너무 높아요. 명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석철은 진수를 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겠소. 그런데 돈이. 명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재 집에 있는 돈은 300원 뿐이었습니다. 병원비는 최소 1,000원은 필요했습니다. 당신 저금통에 돈 없소? 있어요.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저금통을 꺼냈습니다. 석 달간 모은 돈 2,000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쓰시오. 빨리 가야 해요. 석철은 돈을 받아들고 망설였습니다. 근데 여보, 이 시간에 병원이 문을 열었을까? 내일 아침에 가는 게 안 돼요. 진수 얼굴 좀 보세요. 당장 가야 해요. 알았어, 알았어. 하지만 석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하면 내가 오늘 술을 좀 마셔서 아이를 안고 가기가. 명희는 석철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지금 술 냄새가 나요? 미안하오. 명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수를 업었습니다. 내가 갈게요. 당신은 은주 봐줘요. 여보, 밤에 혼자 가면 위험해. 괜찮아요. 명희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밤 8시. 명희는 진수를 업고 어둠 속을 뛰었습니다. 병원까지는 3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진수를 업은 명희에게는 1시간이 걸렸습니다. 진수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데려다 줄게. 명희는 숨이 막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명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안 돼. 제발. 명희는 다시 뛰었습니다. 다음 병원까지 또 20분. 밤 10시. 명희는 세 번째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야간 진료를 하는 병원이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아이 좀 봐주세요. 어디 봅시다. 열이 굉장히 높네요. 얼마나 됐죠? 아침부터요. 아침부터? 왜 이제 오신 겁니까? 의사는 진수를 진찰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폐렴입니다. 그것도 꽤 심한. 폐렴이요? 네. 당장 입원해야 합니다. 입원이요? 얼마나? 최소 일주일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비용은 5,000원 정도 예상됩니다. 명희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000원. 내가 가진 돈은 2,000원 뿐인데. 지금 당장 입원해야 해요? 네. 늦으면 위험합니다.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꺼냈습니다. 일단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구해올게요. 의사는 명희를 불쌍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입원 수속하시죠. 7월 11일 새벽 2시. 진수는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링거를 맞으며 명희는 진수 옆에 앉아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수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돈을 아껴서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어. 아침에 병원에 갔어야 했는데. 돈이 아까워서, 내가 돈이 아까워서. 명희는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명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진수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희는 더욱 울었습니다. 명희는 집으로 돌아가 석철에게 말했습니다. 3,000원이 더 필요해요. 어떻게든 구해와야 해요. 3,000원을 어디서 구하란 말이오? 동료들한테 빌리든 친척들한테 빌리든. 제발. 석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명희도 움직였습니다. 이웃집을 돌아다니며 빌렸습니다. 아주머니, 제발 500원만 빌려주세요. 우리 진수가 아파서. 아이고, 그래요? 잠깐만요. 이웃들은 선뜻 돈을 빌려줬습니다. 한 집에서 500원, 다른 집에서 300원. 명희는 하루 만에 1,500원을 모았습니다. 석철도 1,500원을 구해왔습니다. 총 3,000원. 명희는 그 돈을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진수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열이 내려가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의사의 말에 명희는 안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명희는 진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도 자지 않고. 다행이야. 다행이야, 진수야. 7월 14일 저녁. 하지만 그날 밤 진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진수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간호사가 급히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는 진수를 진찰하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폐렴이 악화됐습니다. 합병증이 온 것 같습니다. 합병증이요? 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명희는 진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수야, 진수야.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하지만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7월 15일 새벽 4시. 진수는 눈을 떴습니다. 엄마. 응, 진수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사랑해. 진수야. 엄마도 사랑해. 엄마도. 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진수야. 진수야. 명희가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진수를 확인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감입니다. 명희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진수야. 명희는 진수를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진수야. 7월 15일 오후. 명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수의 작은 몸을 안고 석철은 무너졌습니다. 진수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명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수를 방에 눕히고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1967년 7월 15일.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아들 진수를 보냈다.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었습니다. 내가 돈을 아껴서 아이를 죽였다. 아침에 병원에 갔어야 했다. 내가 죽인 거다. 명희는 펜을 놓고 울었습니다. 석철이 다가와 명희를 안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오. 당신 잘못이. 하지만 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이렇게 돈만 아끼면서 살았으니까. 그게 아니라. 맞아요. 명희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가계부에만 집착하고 돈만 모으려고 하고 정작 아이가 아플 때 병원도 제때 못 데려갔잖아요. 명희는 가계부를 집어 던졌습니다. 가계부가 벽에 부딪혀 떨어졌습니다. 이 빌어먹을 가계부. 이게 다 뭐야? 이게 무슨 소용이야? 명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석철도 함께 울었습니다. 진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작은 관, 작은 묘. 명희는 진수의 무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미안해. 은주는 명희의 치마를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오빠, 응, 오빠 하늘 날아갔어. 명희는 은주를 안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은주뿐이야. 은주만큼은 절대 잃으면 안 돼. 7월 25일. 명희는 가계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채 일주일 동안 방치됐던 가계부. 그녀는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쓴다. 진수를 잃었지만 은주는 지킨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악착같이 살겠다. 돈을 아껴서 아이를 잃었다면 이제는 더 많이 벌어서 은주를 지키겠다. 이것이 진수에게 하는 약속이다. 명희는 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은주를 안았습니다. 은주야, 엄마가 지켜줄게. 약속할게. 진수를 잃은 명희는 더 악착 같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그녀를 기다리는 건 더 큰 시련이라는 것을. 사장 악착 같은 생존 1970년대. 진수를 잃은 후 명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명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돈을 아끼고 절약하고 하루하루를 계산하며 살았죠. 하지만 이제 명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돈을 아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더 많이, 더 악착같이. 새벽 4시면 눈을 떴습니다. 은주가 아직 자고 있을 때 명희는 조용히 일어나 이웃집 빨래를 하러 갔습니다. 한 집에 200원. 5집을 하면 한 달에 1,000원이었습니다. 빨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6시. 은주를 깨워 밥을 먹이고 석철의 아침을 차렸습니다. 석철은 여전히 술을 마셨지만 순이와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명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석철이 출근하고 나면 명희는 은주를 이웃집에 맡겼습니다. 아주머니, 오늘도 은주 좀 봐주세요. 그래요, 명희 씨. 근데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일숙해요?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주머니. 전 괜찮아요. 명희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은주를 맡기고 나면 청소 일을 하러 갔습니다. 부잣집 청소. 한 집에 300원. 일주일에 3번 하면 한 달에 3,600원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마루를 닦았습니다. 걸레가 새까매질 때까지 닦고 또 닦았습니다. 유리창을 닦고 부엌을 정리하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명희 씨, 정말 깨끗하게 하시네요. 다음에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명희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무릎은 멍이 들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오후 3시. 은주를 데려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후에는 단추를 달았습니다. 공장에서 가져온 옷에 단추를 다는 일. 한 벌에 5원. 하루에 20벌을 하면 100원이었습니다. 엄마, 또 단추 달아? 응, 은주야. 엄마 일하는 거 봐줄래? 응. 은주는 명희 옆에 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명희는 단추를 달면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잃으면 안 돼. 손가락 끝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났습니다. 명희는 피를 빨아내고 다시 단추를 달았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명희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하루의 수입과 지출을 적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그 숫자들 하나하나가 명희의 땀과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면 명희는 한 달에 약 4,700원을 벌었습니다. 석철이 집에 주는 돈 5,000원과 합치면 9,700원. 거기서 생활비 6,500원을 빼면 3,200원이 남았습니다. 명희는 그 돈을 저축했습니다. 한 푼도 빠짐없이. 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쌀 한 마리 1,000원이 넘어갔습니다. 연탄은 40원이 됐습니다. 된장은 120원, 파 한 단은 20원이었습니다. 명희는 가계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가가 너무 빨리 올라. 하지만 그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시장에 가면 가장 마지막에 갔습니다. 장이 끝날 무렵이면 장사치들이 상한 채소를 싸게 팔았습니다. 명희는 그걸 샀습니다. 아줌마, 이 무 얼마예요? 저건 좀 상했는데. 그래도 10원은 받아야지. 5원에 주세요. 제가 깎아서 먹을게요. 에이, 그럼 손해잖아. 제발요, 아줌마. 명희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장사치 아줌마는 명희의 얼굴을 보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가져가요. 근데 명희 씨, 당신 너무 무리하지 마요. 몸이 상하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아줌마. 감사합니다. 명희는 상한 물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한 부분을 도려내니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도 국 한 번은 끓일 수 있었습니다. 파도 사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주운 파 뿌리를 화분에 심었습니다. 한 달이면 파 한 단이 자랐습니다. 명희는 그 파로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무청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말려서 겨울 반찬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청을 삶아서 말리고 다시 물에 불려 볶으면 훌륭한 반찬이 됐습니다. 콩나물도 직접 길렀습니다. 콩 한 줌이면 콩나물 한 광주리가 됐습니다. 콩나물로 국을 끓이고 무침을 만들고 밥에 넣어 비빔밥을 해 먹었습니다. 석철의 낡은 경찰 제복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석철이 새 제복을 받아왔습니다. 여보, 낡은 제복은 버려야겠소. 잠깐만요. 제가 쓸 때가 있어요. 명희는 낡은 제복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뜯기 시작했습니다. 가위로 조심스럽게 실밥을 끊어냈습니다. 단추를 떼어내고 천을 펼쳤습니다. 그 천으로 명희는 은주의 옷을 만들었습니다. 바늘로 한 땀 한 땀 꿰맸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작은 치마를 만들고 저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은주 옷이야. 예쁘지? 우와, 예뻐. 은주는 새 옷을 입고 방방 뛰었습니다. 명희는 은주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은주한테는 새 옷을 입혀주고 싶어. 하지만 명희 자신은 낡은 옷만 입었습니다. 결혼할 때 가져온 옷을 기워가며 입었습니다. 구멍이 나면 꿰맸고 색이 바래도 그대로 입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명희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손톱은 다 빠졌습니다.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다 보니 손톱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피부는 갈라졌습니다. 무릎은 굳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무릎을 꿇고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무릎에 물이 차고 통증이 왔지만 명희는 참았습니다. 체중은 더 빠졌습니다. 진수를 잃기 전에도 말랐지만 이제는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하루 두 끼, 그것도 은주가 남긴 밥을 물에 말아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석철이 걱정했습니다. 여보,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오?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오?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당신 요즘 밤마다 기침하잖소. 명희는 기침을 했습니다. 밤마다 기침이 나와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냥 감기예요. 곧 나아질 거예요. 병원에 가봐요. 병원비가 아까워요. 그냥 참으면 나아요. 석철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명희의 눈빛이 너무 단호했습니다. 어느 날 밤 명희는 가계부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한 숫자에 눈이 멈췄습니다. 1970년 총 저축액 13만 5천 원. 13만 5천 원. 명희는 그 숫자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13만 5천 원. 진수를 잃고 3년 만에. 진수를 잃었을 때 저축액은 2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11만 5천 원을 더 모은 겁니다. 명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수야, 엄마 잘하고 있지? 엄마가 은주는 지킬게. 약속할게. 명희는 가계부를 덮고 은주가 자고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은주는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은주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은주야, 엄마가 잘 살게 해줄게.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명희는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석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순이와는 끝났지만 술은 여전히 마셨습니다. 점점 더 자주, 점점 더 많이. 어느 날 밤 석철이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여보, 여보. 석철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명희는 가계부를 쓰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미안하오. 동료들이랑 술을 좀. 석철은 벽에 기대섰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사는데. 돈이 없어서. 석철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명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석철이 여전히 진수의 죽음을 자책하고 있다는 것을.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오. 내 잘못이오. 내가 그날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진수를 병원에 데려갔더라면. 석철은 울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자격이 없소. 명희는 다가가 석철을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우리 은주라도 잘 키우면 되는 거예요. 고맙소, 여보.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오. 명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너질 수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명희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건 더 큰 절망이었습니다. 석철의 술버릇은 점점 심해졌고 가정은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오장 술주정과 무너지는 가정 1971만 1974년. 석철의 술버릇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의 매일이었죠. 석철은 퇴근하고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파출소 근처 선술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명희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6시, 7시, 8시. 시간은 흘러갔지만 석철은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은주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일이 많으셔. 우리 먼저 먹자. 응. 은주는 실망한 얼굴로 밥을 먹었습니다. 명희는 은주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자라는구나. 밤 10시가 넘어서야 석철이 돌아왔습니다. 비틀거리며 막걸리 냄새를 풍기며 여보, 저녁 드세요. 명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됐소. 석철은 밥상을 밀쳐냈습니다. 반찬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석철이 소리쳤습니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춰요. 은주 깰라. 은주. 맨날 은주 타령이야. 진수는 어쩌고. 진수는. 석철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벽에 금이 갔습니다. 명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어진 반찬을 주워 담았습니다. 석철은 방으로 들어가 그대로 쓰러져 잤습니다. 명희는 마루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기록했습니다. 남편 술값 추정 500원. 한 달이면 1만 5천 원이었습니다. 석철의 월급이 이제 2만 원이 됐는데 그중 절반 이상을 술값으로 쓰는 셈이었습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남편 요즘 맨날 술 먹고 들어온대. 밤마다 소리 지르더라. 가엾어라, 명희씨. 그래도 명희씨는 참 대단해. 저렇게 악착같이 일하면서도 집안 꾸려가더라고. 명희는 그런 소리를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들한테 이런 소리 들으면서까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명희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주 때문이었습니다. 은주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했습니다. 은주만큼은 행복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석철이 평소보다 더 심하게 취해 들어왔습니다. 여보. 석철은 명희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못할 짓을 했소. 순이한테 간 것도 다 내 잘못이오. 이제 와서 그런 얘기 왜 해요? 명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석철은 울었습니다. 명희는 그런 석철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술 끊어요. 술만 끊으면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끊겠소. 끊을게요. 하지만 석철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석철은 술을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명희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4시가 아니라 3시에 일어났습니다. 1시간이라도 더 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빨래 일을 더 받았습니다. 한 달에 5집이던 것을 10집으로 늘렸습니다. 손은 더 거칠어졌고 손가락 관절은 붓기 시작했습니다. 청소일도 더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이던 것을 5번으로 늘렸습니다. 무릎에는 물이 차고 허리는 굽었지만 명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추 다는 일도 밤늦게까지 했습니다. 하루에 20벌이던 것을 30벌로 늘렸습니다. 눈은 침침해지고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상처투성이가 됐지만 명희는 계속했습니다. 한 달에 4,700원이던 수입이 7,000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석철이 집에 주는 돈 1만 원을 합치면 1만 7천 원이었습니다. 생활비는 늘었습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 이제 한 달에 1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7천 원은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명희는 그 7천 원을 꼭 쥐었습니다. 이게 은주의 미래였습니다. 은주는 이제 7살이 됐습니다. 학교에 가야 할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보, 은주 학교 보내야 하는데. 학교? 돈이 얼마나 드는데? 석철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학교는 보내야죠. 글이라도 배워야. 당신 벌이로 어떻게 학교를 보내요? 제가 더 벌게요. 그러니까 은주만큼은 학교에. 명희는 간절히 말했습니다. 석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소. 당신이 책임질 거면 보내시오. 감사해요, 여보. 명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은주 학교 비용 예상. 입학금 1,000원. 교과서 500원. 가방, 공책 300원. 한 달 학비 200원. 총 필요 2,000원 1년 4,400원. 명희는 계산했습니다. 한 달에 400원씩 더 필요했습니다. 400원. 하루에 13원씩? 할 수 있어. 명희는 다짐했습니다. 은주만큼은 학교에 보내야 했습니다. 은주만큼은 글을 배우고 셈을 배우고 제대로 된 사람이 돼야 했습니다. 하지만 석철은 더 심해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밥상을 엎었습니다. 벽을 주먹으로 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석철은 자책했습니다. 진수의 죽음, 순이와의 바람, 가난한 삶.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석철은 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명희는 그런 석철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명희에게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보, 제발 술 좀 끊어요. 우리 은주 생각해서라도. 은주는 내가 아빠인 게 부끄러울 거야. 그러니까 술 끊고 정신 차려요. 명희가 소리쳤습니다. 평소에는 참았지만 오늘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술만 마시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돼요? 은주는 어떻게 키워요? 석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오.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요. 명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은주를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은주야. 엄마 안 울어. 그냥 눈에 먼지 들어가서.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명희는 웃으며 은주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은주만 잘 크면 돼. 하지만 명희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은 한계에 달했고 마음은 지쳐갔습니다. 그래도 명희는 가계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어김없이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이 명희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1974년 은주가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명희는 은주에게 새 가방을 사줬습니다. 2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가방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우리 은주 학교 열심히 다녀야 해. 응, 나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은주는 가방을 메고 방방 뛰었습니다. 명희는 은주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이 아이만 잘 크면 돼. 이 아이만. 하지만 그때 석철이 들어왔습니다. 또 술에 취해서 학교? 학교에 무슨 돈을 써? 여보, 약속했잖아요. 은주 학교 보내기로. 알았어, 알았어. 석철은 짜증스럽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주는 아빠를 보며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맨날 화나 있어? 아빠가 힘드셔서 그래. 은주가 이해해줘. 응. 명희는 은주를 안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가계부에 적었습니다. 1974년 3월 은주 학교 입학, 새 가방 구입 800원, 행복한 날.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었습니다. 남편 술값 및 용돈 월 8,000원, 나의 품삯월 9,000원, 딸아이 미래를 위해 견딘다. 명희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은 깊었고 별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자. 은주가 크면, 은주가 학교 졸업하면 그때는 우리도 좀 나아지겠지. 명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몇 년은 더 힘든 시간이 될 거라는 것을. 육장 회계와 제기 1975년 가을. 1975년 가을이었습니다. 석철은 40살이 됐습니다. 명희는 35, 은주는 8살이었죠. 그날도 석철은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마루에 앉았습니다. 명희는 설거지를 하다가 석철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석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드실래요? 됐소. 석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명희는 다가가 석철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석철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파출소에서 동료 하나가 쓰러졌소. 네. 심장마비였소. 나이가 나보다 2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냥 쓰러져서 그대로. 석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도 술을 좋아했소. 나처럼. 매일 마셨지. 그러다가 그렇게 갔소. 명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 집에 갔소. 조문을 가려고. 근데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석철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집 부인이 울고 있더군요. 애들도 울고. 근데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술만 안 마셨어도 하더군요. 석철은 고개를 들어 명희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이 보였소. 당신이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밤늦게까지 단추 달고 그런 당신이 나는 뭘 했소? 술만 마시고 소리만 지르고. 석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남편이 아니었소. 그냥 짐이었소. 명희는 석철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석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희 앞에. 미안하오, 여보. 내가 짐승만도 못했소.
일어나요, 여보. 진수를 잃고 나는 도망쳤소. 술로 도망쳤소. 순이한테 간 것도 도망이었소.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도망쳤소. 석철은 울었습니다. 근데 당신은 도망가지 않았소. 혼자 다 짊어지고 혼자 다 버텼소. 나는 당신 옆에 있지도 않았소. 명희는 석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당신은 나한테 화가 안 나오. 화요? 화는 진작에 다 났어요. 명희는 쓰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지쳤어요. 당신한테 화낼 힘도 없어요. 석철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바꿀게요. 술 끊을게요. 제대로 된 남편이 될게요. 그런 말 이제 믿기 힘들어요. 명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술 끊는다고 한 게 몇 번이에요? 근데 한 번도 안 지켰잖아요. 이번엔 진짜요. 말만 그러면 뭐예요?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명희는 석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바꾸고 싶다면 지금 당장 술을 끊어요. 그리고 은주한테 좋은 아빠가 돼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석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하겠소. 다음 날부터 석철은 정말 술을 끊었습니다.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선술집을 지나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놀랐습니다. 석철이 정말로 약속을 지키는 걸까? 여보, 저녁 준비했어요. 고맙소. 석철은 밥을 먹으며 은주를 봤습니다. 은주야,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니? 아빠. 은주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빠가 자신에게 말을 건 게 얼마만인지 모를 정도였으니까요. 응, 아빠야. 학교에서 재밌었어? 응, 재밌었어. 은주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뭐가 제일 재밌었는데? 음, 그림 그리는 거. 그림? 은주가 그림을 좋아하는구나. 응, 선생님이 우리 그림 제일 예쁘다고 했어. 은주는 점점 신이 났습니다. 명희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이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석철은 여전히 술을 끊고 있었습니다. 퇴근하면 집으로 바로 왔고 은주와 놀아줬습니다. 은주야, 아빠랑 술래잡기 할래? 응, 좋아. 은주는 깔깔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석철도 웃으며 은주를 쫓아갔습니다. 명희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도 이렇게 웃을 수 있구나. 하지만 석철은 힘들어했습니다. 밤마다 땀을 흘리며 뒤척였습니다. 술을 끄는 금단 증상이었습니다. 여보, 힘들어. 괜찮아요. 조금만 참아요. 명희는 석철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못 참겠소. 술 한 잔만. 한 잔만. 안 돼요. 한 잔 마시면 다시 시작이에요. 하지만 은주 생각해요. 은주가 아빠 좋아하는 거 봤죠? 은주를 위해서라도 참아요. 석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겠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석철은 여전히 술을 끊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월급 받았소? 석철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있소. 전부. 명희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렇소. 한 푼도 안 썼소. 석철의 월급은 2만 5천 원이었습니다. 평소에는 1만 원밖에 안 줬는데 오늘은 전부를 줬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그동안
내가 술값으로 너무 많이 썼소. 명희는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고맙긴. 당신이 고마운 거지. 석철이 명희를 안았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소. 나 같은 인간을 버리지 않아줘서.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 이제부터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명희는 석철을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1975년 10월. 남편 술을 끈다. 월급 전액 수령 2만 5천 원. 명희는 웃으며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가족에게 봄이 왔다. 석철은 주말이면 명희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여보, 이 무가 싱싱하오. 이거 살까? 좋아요. 저건 저렴하기도 하네요. 그럼 이거 주시오. 석철은 신이 나서 장을 봤습니다. 명희도 웃으며 함께 다녔습니다. 아줌마, 이 쌀 얼마예요? 한 말에 1,200원이야. 좀 깎아주시오. 1,000원에 주면 안 될까요? 석철이 흥정했습니다. 명희는 놀랐습니다. 석철이 장 보면서 흥정하는 걸 처음 봤으니까요. 에이, 그럼 내가 손해잖아. 아줌마, 우리 단골인데. 제발. 알았어, 알았어. 1,000원에 가져가. 고맙소, 아줌마. 석철은 쌀을 사서 들고 왔습니다. 여보, 200원 아꼈소. 고마워요, 여보. 명희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이게 내가 바라던 삶이었구나. 은주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빠를 무서워했습니다. 아빠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를까봐 항상 조심했죠. 하지만 이제는 아빠한테 먼저 달려갔습니다. 아빠, 아빠, 왜 그래, 우리 공주? 오늘 학교에서 100점 받았어. 진짜? 우리 은주 최고네. 석철은 은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은주는 깔깔 웃었습니다. 명희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이제 행복해. 우리 가족이 이제 행복해. 석철은 저녁이면 은주의 숙제를 봐줬습니다. 은주야,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아빠, 넌 어떻게 다 알아? 아빠가 옛날에 공부 좀 했거든. 석철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와, 아빠 대단해. 은주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명희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가족이구나. 이게 내가 바라던 거였구나. 어느 날 저녁 석철이 명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주시오. 석철이 낡은 공책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 가계부요. 1963년부터 지금까지. 명희는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석철이 명희의 가계부를 전부 모아놓은 거였습니다. 이걸 전부 읽어봤소.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당신이 얼마나 악착같이 우리 가족을 지켰는지 다 봤소. 석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963년 3월. 쌀 한 말 300원. 연탄 2장으로 겨울을 버텼다고 적혀 있더군요. 1964년. 아기가 생겼다. 행복하다. 하지만 돈이 더 필요하다. 1967년 7월 15일. 진수를 보냈다. 내가 돈을 아껴서 아이를 죽였다. 석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나는 술에 취해서 당신을 도와주지도 못했소. 진수를 병원에 데려가지도 못했소. 여보, 그런 얘기는. 아니오. 내가 말해야 하오. 당신은 혼자 진수를 업고 밤길을 달렸소. 임신한 몸으로. 나는 그때 뭘 했소? 석철은 울었습니다. 미안하오, 여보. 정말 미안하오.
명희는 석철을 안았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진작 망했을 거요. 고맙소, 여보. 정말 고맙소.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명희는 가계부에 적었습니다. 1975년 11월 남편과 함께 장본 날, 남편과 함께 운 날, 우리 가족에게 정말로 봄이 왔다. 석철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명희의 가족에게는 진짜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얼마나 갈까요? 앞으로 명희와 석철 그리고 은주에게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7장 희망의 씨앗 1976만 1989년 석철이 술을 끊은 후 명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석철이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연탄불을 피우고 물을 끓이고 있었죠. 여보, 일어났소? 새숨을 데워뒀소. 고마워요, 여보. 명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꿈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석철은 정말로 변했습니다. 술을 끊은 지 1년이 넘었고 단 한 번도 다시 마시지 않았습니다.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왔고 주말이면 은주와 놀아줬습니다. 명희도 조금씩 일을 줄였습니다. 빨래 일을 10집에서 5집으로 줄였습니다. 청소일도 일주일에 5번에서 3번으로 줄였습니다. 여보, 당신 이제 좀 쉬어요. 내가 번 돈으로 충분하오. 괜찮아요. 저도 일하는 게 좋아요. 명희는 웃었습니다. 사실 명희는 일을 완전히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저축을 해야 했으니까요. 은주의 미래를 위해서,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1978년 은주는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엄마, 나 중학교 가. 그래, 우리 은주.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응, 나 대학교까지 갈 거야. 은주는 꿈이 생겼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어. 명희는 은주를 안았습니다. 그래, 은주야. 넌 할 수 있어. 엄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중학교 학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달에 1,000원이 필요했습니다. 교과서, 가방, 교복까지 하면 처음에 5,000원이 들었습니다. 명희는 가계부를 보며 계산했습니다. 할 수 있어. 석철이 월급이 이제 35,000원이고 내가 버는 게 한 달에 5,000원. 총 4만원. 생활비가 25,000원이니까 15,000원이 남아. 은주 학비 1,000원 빼면 14,000원 저축 가능. 명희는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겨우 몇천 원을 저축했는데 이제는 10,000원 넘게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잘 살 수 있겠어. 석철도 승진했습니다. 여보, 나 경희로 승진했소. 정말요? 축하해요, 여보. 명희는 기뻐했습니다. 월급도 올랐소. 이제 45,000원이오. 와, 45,000원. 명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963년에는 3,840원이던 월급이 이제 45,000원이 됐습니다. 물론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쌀 한 마리 이제 3,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좀 여유롭게 살 수 있겠소? 그래요. 이제는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명희는 웃으며 석철을 안았습니다. 1980년 명희는 가계부를 정리했습니다. 1980년 총 저축액 250만 원. 250만 원. 명희는 그 숫자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1963년 영원에서 시작했습니다. 17년 만에 250만 원을 모은 겁니다. 여보, 우리 저축이 250만 원이에요. 250만 원? 정말이요? 석철도 놀랐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모았소?
우리가 함께 모은 거예요. 명희는 웃었습니다. 이 돈으로, 이 돈으로 은주 대학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은주 대학 보내자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은주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성적이 좋았습니다. 반에서 항상 1, 2등을 했습니다. 엄마, 나 정규에서 10등 했어. 정말? 우리 은주 대단한데? 응. 선생님이 서울대학교도 갈 수 있대. 서울대학교? 명희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신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하지만 딸은 서울대학교를 갈 수 있다니. 은주야, 공부 열심히 해. 엄마가 뭐든지 다 해줄게. 고마워, 엄마. 나 꼭 대학 갈게. 그리고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 명희는 은주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진수야, 너도 봤니? 우리 은주가 이렇게 잘 크고 있어. 1985년 은주는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아니었지만 좋은 대학교였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정말? 정말이야? 명희는 은주를 안고 울었습니다. 고생했어, 은주야. 정말 고생했어. 엄마가 더 고생했어. 엄마 덕분이야. 석철도 울었습니다. 우리 딸, 우리 딸이 대학생이 되다니. 여보, 우리 해냈어요. 우리 은주 대학 보냈어요. 세 사람은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학기에 80만 원이었습니다. 1년이면 160만 원이었습니다. 명희는 가계부를 받습니다. 현재 저축액 480만 원. 4년 동안 640만 원이 필요해. 지금 있는 돈으로는 부족해. 명희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다시 일 좀 할게요. 당신이 왜? 내가 번 돈으로 충분하오. 아니에요. 은주 등록금이 만만치 않아요.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해요. 명희는 청소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제 50이 넘은 나이였지만 명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방학 되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엄마, 이거 제 아르바이트비예요. 등록금에 보태요. 은주야, 이건 내가 쓰려고 번 돈이잖아. 괜찮아요. 전 엄마한테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도울게요. 명희는 은주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은주야. 정말 고마워. 1989년 은주는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나 선생님 됐어. 정말? 정말이야? 명희는 은주를 안고 울었습니다. 우리 은주가, 우리 은주가 선생님이 됐어. 석철도 울었습니다. 잘했다, 은주야. 정말 잘했어. 은주도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정말 감사해요. 세 가족은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1989년 2월. 은주 교사 임용고시 합격. 우리 딸이 선생님이 되었다. 명희는 펜을 놓고 울었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해냈어. 은주를 여기까지 키웠어. 엄마 자랑스럽지? 은주는 첫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엄마, 이거 제 첫 월급이에요. 봉투를 열어보니 8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주야, 이건 내가 쓰려고 번 돈이잖아.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모실게요. 은주는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일 그만하세요. 제가 다 할게요. 은주야. 명희는 울었습니다. 엄마 우셨어요? 아니야. 그냥 먼지가 들어가서. 명희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거였어. 은주가 이렇게 컸어.
석철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여보, 이제 나 편하게 쉴 수 있겠소? 그래요. 이제 우리 편하게 살아요. 명희와 석철은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소.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보도 고생했어요. 아니요. 당신이 제일 고생했소. 당신이. 석철은 명희를 안았습니다. 사랑하오, 여보. 저도 사랑해요, 여보.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가계부를 정리했습니다. 1989년 총 저축액 1200만 원. 1200만 원. 1963년 영원에서 시작해서 26년 만에 1200만 원을 모았습니다. 명희는 웃었습니다. 우리 정말 잘 살았어. 그리고 가계부에 적었습니다. 1989년 12월 31일 석철 정년퇴직. 은주 선생님으로 첫 출근. 우리 가족 드디어 행복해졌다. 가난과의 전쟁 승리했다. 명희의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됩니다. 앞으로 명희와 석철 그리고 은주에게는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명희의 가계부는 어떻게 될까요? 8장 황혼의 평화 1990만 2003년 1990년대가 시작됐습니다. 명희는 이제 50살이 넘었습니다. 석철은 55, 은주는 23살의 젊은 교사가 됐습니다. 명희는 드디어 일을 그만뒀습니다. 30년 가까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명희였지만 이제는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여보, 오늘 뭐 하실래요? 글쎄, 뭘 하면 좋을까? 명희는 웃었습니다. 일하지 않는 날이 이렇게 낯설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편하게 쉬시오. 당신 평생 고생했으니까. 그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명희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적을 게 많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생활비를 주니까 명희는 그냥 그걸 기록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1990년 1월 은주 생활비 50만 원, 식비 20만 원, 공과금 5만 원, 기타 5만 원, 저축 20만 원. 명희는 여전히 저축을 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저축하는 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여보, 그렇게 저축만 하지 말고 우리 여행이라도 가요. 여행요? 네. 우리 결혼하고 한 번도 여행 안 가봤잖소. 이제 좀 다니면서 살아요. 석철의 말에 명희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여행 가요. 명희와 석철은 처음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부산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명희는 설렜습니다. 여보, 바다 봐요. 바다? 그래요. 바다네요. 석철도 웃었습니다. 해운대 백사장에서 명희는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바다였습니다. 여보, 이게 바다구나. 그래요. 넓죠? 응. 정말 넓어. 명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시오? 그냥 좋아서요. 명희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바다를 볼 줄은 몰랐어. 은주는 결혼했습니다. 1992년 은주는 같은 학교 선생님과 결혼했습니다. 엄마, 이분이 제 남편이에요.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사위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했습니다. 은주 잘 부탁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은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명희는 웃었습니다. 은주가 행복하게 살겠구나. 결혼식 날 명희는 울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아니야. 엄마 안 울어. 그냥 행복해서 그래. 엄마 사랑해요. 정말 감사해요.
엄마도 사랑해, 은주야. 두 사람은 안고 울었습니다. 1994년 은주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손자예요. 명희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준호라고 할래요. 은주의 은자를 써서. 준호. 좋은 이름이네. 명희는 준호를 안고 울었습니다. 진수야. 내가 못다 산 삶을 이 아이가 살게 될 거야. 석철도 손자를 안았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다. 건강하게 자라렴. 석철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명희는 준호를 키우는 걸 도와줬습니다. 은주가 학교에 갈 때 명희가 준호를 봐줬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밥 줄게. 네. 준호는 밥을 잘 먹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명희는 웃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준호를 보며 명희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원했던 게 이거였구나.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웃고 행복하게 사는 것.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나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빚에 쪼들렸습니다. 은주의 남편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걱정입니다. 괜찮아. 우리 은주도 선생님이고 자네도 선생님이니까 직장은 안전하잖아. 그래도 불안합니다. 명희는 사위를 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저축 좀 해둬. 이럴 때일수록 저축이 중요해. 네, 어머님. 명희는 은주를 불렀습니다. 은주야, 이거 받아. 명희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만든 통장이야. 여기에 500만 원 들어있어. 엄마, 이걸 왜? 혹시 모르니까.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건 은주 내가 가지고 있어. 엄마. 은주는 울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그래. 엄마니까. 명희는 은주를 안았습니다. IMF는 지나갔습니다. 명희의 가족은 무사했습니다. 석철의 퇴직금과 저축이 있었고 은주 부부도 직장이 안정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많은 이웃들이 힘들어했습니다. 명희는 그런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좀 드세요. 명희 씨, 이게 뭐예요? 쌀이에요. 우리 집에 많으니까 좀 나눠드리려고요. 어머, 고마워요. 명희는 쌀뿐만 아니라 반찬도 나눠줬습니다. 김치도 담가서 나눠줬습니다. 명희 씨,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어려울 때 많은 도움 받았어요. 이제 제가 돌려드리는 거예요. 명희는 웃었습니다. 2000년 새 천년이 밝았습니다. 명희는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석철은 65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참 오래 살았소. 그러게요.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여보, 후회하는 거 없소? 후회요? 글쎄요. 진수를 잃은 게 제일 아프죠. 그리고 당신한테 바람 피운 거. 석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이미 다 용서했어요. 고맙소, 여보. 당신 만나서 정말 행운이었소. 저도요. 명희는 석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학교 갔다 왔어. 그래? 재밌었어? 응.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 준호는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명희는 준호를 보며 웃었습니다. 은주도 이랬었지. 2003년 어느 날 석철이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명희가 소리쳤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석철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크게 위험한 상태는 아니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재발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명희는 석철을 돌봤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미안하오. 내가 당신한테 짐이 됐소. 무슨 소리예요? 우리 평생 함께 산 사이인데. 명희는 석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조금만 더 살아요. 준호 크는 것도 봐야죠. 그래요. 그래야죠. 석철은 웃었습니다. 석철은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건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명희는 석철을 부축하며 재활 운동을 도왔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걸어봐요. 힘들어. 조금만요. 우리 준호 결혼식도 봐야죠. 그래요. 석철은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명희는 그런 석철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행복하게 살자. 그날 밤 명희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2003년 총 저축액 4,500만 원. 4,500만 원. 1963년 영원에서 시작해서 40년 만에 4,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명희는 웃었습니다. 우리 정말 멀리 왔어. 그리고 가계부에 적었습니다. 2003년 8월. 석철 뇌졸중에서 회복. 우리 조금만 더 함께 살자. 조금만 더. 명희와 석철은 황혼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명희에게는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50년의 가계부는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에필로그 50년 가계부의 기적 2013년. 2013년 봄. 명희는 83이 됐습니다. 석철은 10년 전 2003년 가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졸중이 재발했고 이번에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나 먼저 가오. 석철은 마지막으로 명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 망했을 거요. 고맙소, 여보. 정말 고맙소. 무슨 소리예요? 저야말로. 명희는 울었습니다. 당신 만나서 행복했소. 사랑하오. 저도 사랑해요, 여보. 석철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명희는 석철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석철이 떠난 후 명희는 홀로 살았습니다. 은주가 모시려고 했지만 명희는 거절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혼자 사는 게 편해. 엄마,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평생 혼자 산 것도 아니고. 명희는 웃었습니다. 사실 외로웠습니다. 밤이면 석철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석철이 옆에서 코 골던 소리, 석철이 아침에 여보, 일어났소? 하던 목소리. 다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은주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여전히 가계부를 썼습니다. 매일 아침 어김없이 가계부를 펼치고 전날의 지출을 적었습니다. 2013년 3월 15일. 쌀 10kg 25,000원. 반찬 재료 15,000원. 공과금 8만원. 저축 20만원. 은주가 한 달에 150만원을 생활비로 줬습니다. 명희는 그중 100만원만 쓰고 나머지 50만원은 저축했습니다. 엄마, 왜 또 저축해요? 이제 쓰셔야죠. 아니야. 나중에 병원비 들 수도 있잖아. 엄마, 그건 제가 다 할게요. 아니야. 엄마는 엄마 돈으로 해야지. 내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명희는 고집이 셌습니다. 어느 날 은주가 준호를 데리고 왔습니다. 준호는 이제 20살이 됐습니다. 대학생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머, 우리 준호 왔니?
어서 와.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준호는 명희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준호가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괜찮아요. 할머니 드시라고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샀어요. 아이고, 우리 준호. 기특하네. 명희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주가 명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엄마, 잠깐만 얘기 좀 해요. 왜? 은주는 명희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 가계부 좀 볼 수 있을까요? 가계부? 왜? 그냥 궁금해서요. 엄마가 평생 쓰신 거잖아요. 명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보려면 봐. 명희는 방 한쪽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공책들이 가득했습니다. 50권이 넘었습니다. 이게 다 가계부예요? 응. 1963년부터 지금까지. 은주는 첫 번째 공책을 펼쳤습니다. 1963년 3월 2일. 남편 월급 3,840원. 방세 800원. 쌀 한 말 300원. 은주는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1964년 가을. 아기가 생겼다. 행복하다. 1967년 7월 15일. 진수를 보냈다. 내가 돈을 아껴서 아이를 죽였다. 은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적힌 걸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1971년. 남편 술값 및 용돈 월 8,000원. 나의 품삯월 9,000원. 딸아이 미래를 위해 견딘다. 은주는 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명희는 웃었습니다. 은주는 계속 넘겼습니다. 1975년 11월. 남편과 함께 장본 날. 우리 가족에게 봄이 왔다. 1989년 12월 31일. 은주 선생님으로 첫 출근. 우리 가족 드디어 행복해졌다. 2003년 8월. 석철 뇌졸중에서 회복. 우리 조금만 더 함께 살자. 2003년 10월 5일. 석철 세상을 떠나다. 여보, 고마웠어요. 사랑했어요. 은주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몰랐어요. 아니야. 힘들지 않았어.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했어. 명희는 은주를 안았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엄마니까. 당연한 거지. 은주는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2013년 3월 총 저축액 3억 2천만 원. 엄마, 이게 3억이에요? 응. 명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3억 2천만 원. 50년 모은 돈이야. 어떻게 이렇게 많이. 조금씩 모았어. 매달 조금씩. 50년 동안. 은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963년 단돈 3,840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0년 후 3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명희는 웃었습니다. 절망도 기록하면 이길 수 있어. 네. 가난도, 배신도, 죽음도. 매일 한 줄씩 쓰면서 버텼단다. 하루 200원 아래로 살고 외상 한 번 안 지고 남편 제복 뜯어 내 옷 만들고 그렇게 50년을 견뎠어. 명희는 가계부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가계부가 나를 지켜줬어. 힘들 때마다 이걸 보면서 버텼어. 조금만 더 하면서. 은주는 명희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은주야. 그날 저녁 은주는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가계부 봤니?
응, 봤어요. 어땠어? 준호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응? 할머니는, 할머니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매일 기록하면서 조금씩 모으면서 그렇게 우리 가족을 지키셨잖아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은주는 준호를 안았습니다. 그래, 내가 할머니를 닮았으면 좋겠어. 정말로. 2013년 여름, 은주는 명희에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이 가계부 박물관에 기증하는 게 어때요? 박물관? 네. 이건, 이건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에요. 한국 현대사예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서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기록이에요. 명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될까? 물론이죠. 이건 정말 소중한 자료예요. 은주는 진심이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 2013년 가을, 명희의 가계부는 국립박물관에 기증됐습니다. 기증식이 열렸습니다. 기자들도 왔고 사람들도 많이 왔습니다. 명희 할머니, 50년 동안 가계부를 쓰신 이유가 뭔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명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절망을 이기기 위해서였어요. 절망이요? 네. 가난도 절망이었고, 아들을 잃은 것도 절망이었고, 남편의 바람도 절망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한 줄씩 쓰면서 버텼어요. 명희는 가계부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가계부를 쓰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오늘 하루를 견뎌냈구나. 내일도 견딜 수 있겠구나. 그렇게 50년을 살았어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명희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절망은 기록하는 순간 희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도 절망 속에 있다면 기록하세요. 매일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기증식이 끝나고 명희는 박물관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의 가계부가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돼 있었습니다. 50년 가계부로 절망을 이긴 여인.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명희는 가계부를 바라봤습니다. 1963년 3월 2일. 남편 월급 3,840원. 첫 페이지였습니다. 2013년 3월 31일. 총 저축액 3억 2천만 원.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50년의 기록. 50년의 눈물과 땀. 50년의 희망. 명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우리. 석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해낸 거요, 여보. 당신이. 명희는 웃었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주와 준호가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 고마워, 준호야.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명희는 웃었습니다. 은주가 명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평생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행복했어.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모실게요. 고마워, 은주야. 명희는 은주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수야, 엄마 봤니? 엄마가 여기까지 왔어. 명희는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석철이 여보, 당신도 봤죠? 우리가 해냈어요. 우리. 별이 반짝였습니다. 명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2013년 가을. 명희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은주의 동료들, 이웃들, 그리고 명희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 명희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50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사람들은 명희를 기렸습니다. 은주는 명희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저와 준호가 잘 살게요. 엄마가 보여주신 대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살게요. 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감사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 있어요. 할머니의 정신 잊지 않을게요. 현재 명희의 가계부는 지금도 박물관에 전시돼 있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 가계부를 봅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1963년에 3,840원으로 시작해서 3억을 만들다니.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니야. 한 사람의 인생이야.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그리고 그 가계부 옆에는 명희의 말이 적혀 있습니다. 절망은 기록하는 순간 희망으로 바뀐다. 끝. 이것은 한 여인이 기록 하나로 절망을 이긴 이야기입니다. 단돈 3,840원에서 시작해 3억을 만든 기적. 아들을 잃고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50년. 명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기록하세요. 매일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그러면 언젠가 당신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명희처럼 희망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